여러분 안녕하세요. 겨울안개의 스케치북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 정말 어려운 선택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리는 언제 떨어질지, 정부 정책은 또 어떻게 바뀔지 혼란스러우시죠? 오늘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러분이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7가지 핵심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년 투자 로드맵이 확실히 그려질 겁니다. 자, 먼저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큰 그림부터 봅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은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변수는 금리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해 2차례 내렸죠?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인하를 기대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가 많이 완화됐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종부세, 양도세 같은 세금 정책은 투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세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주거 수요 패턴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1인 가구는 늘어나고 대가족 주택 수요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것만 하면 된다는 만능 전략이 없습니다. 실수요자냐, 갭투자자냐, 장기 임대사업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수요자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사야 할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특히 생애 최초 구매자라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죠. 청약 대 구축 매수 어떤 게 유리할까요? 청약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혜택도 있어요. 게다가 최근 대출 규제도 완화됐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입주까지 2-3년 걸리고 그 사이 전세나 월세를 계속 내야 해요. 반면 구축 매수는 바로 입주할 수 있어 전월세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협상이 변수예요. 시장이 위축되면 더 많이 깎을 수 있지만 회복되면 오히려 비싸질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추천은 이렇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대출 여력이 충분하다면 청약을 우선 고려하세요. 하지만 당장 전월세 부담이 크다면 구축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LTV 활용 전략도 중요해요. 금리가 내려간다면 LTV를 최대한 활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 계획은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역별 타이밍도 다릅니다. 수도권은 2026년 하반기부터 공급 압력이 줄어들 예정이니까 그 시점을 노려볼 수 있어요. 지방은 전세시장 불안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제도적 보호장치도 미리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갭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2026년은 갭 투자에 있어서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해거든요. 갭 투자의 핵심은 전세 가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가율 70% 이상이면 갭 투자가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역전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3억 원 아파트의 전세가가 2억 5천만 원이라면 전세 가율이 83%입니다.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만약 시세가 2억 2천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역별 입주 물량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향후 1-2년 내 대규모 입주 예정지라면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전세 수요를 파악하세요. 직장 밀집 지역, 학군 지역,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셋째, 인구 흐름을 봐야 해요.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은 아무리 전세 가율이 좋아도 위험합니다. 지방 소형 아파트는 어떨까요? 경기가 회복되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역전세 리스크가 발생하면 공실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확실한 분석 없이는 진입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갭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 마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인데 정말 복잡합니다. 시간과 규제가 얽혀 있어서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2026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가장 주목해야 할 건 안전진단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클 겁니다. 강남권과 비강남권,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확연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입주 시점이 가까운 사업장은 2년에서 3년 내은 단기 매도 전략이 적합합니다. 입주 물량이 나오기 전에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거죠. 다만 입주 시기가 겹치면 매물이 쏟아져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초기 단계 사업장은 장기 보유 전략을 추천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프리미엄도 더 클 수 있어요. 선택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입지가 가장 중요해요. 지하철역 접근성, 학군, 상권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둘째, 브랜드입니다. 대형 건설사, 유명 브랜드일수록 프리미엄이 크죠? 셋째, 주변 개발 계획을 확인하세요. GTX, 신도시 개발 등이 겹치면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사항은 재건축, 재개발은 변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조합 갈등, 시공사 변경,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따라서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시고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요즘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부 소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월세 수익률이 아파트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1인 가구 증가가 핵심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비중이 계속 늘고 있어요. 2026년에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2030세대 직장인들은 출퇴근 편의성을 위해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강남역 인근 15평 오피스텔이 2억 원이고 월세가 120만 원이라면 연 수익률이 7.2%입니다. 같은 지역 25평 아파트가 6억 원에 월세 250만 원이면 연 수익률 5%죠.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첫째, 관리비 부담입니다. 소형 부동산은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월세에서 관리비를 빼면 실제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둘째, 공실 리스크입니다. 아파트보다 임차인 교체가 빈번하고 공실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셋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오피스텔 대출 규제나 임대업 관련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할까요? 직장 밀집 지역이 최우선입니다. 강남, 여의도, 판교 같은 곳이죠. 대학가 근처도 좋은 선택입니다.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안정적인 수요가 있어요. 교통 접근성도 중요해요. 지하철역 도보 5분 이내,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소형 부동산 투자는 관리가 핵심입니다. 임차인 관리,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면 공실률이 높아져서 수익성이 떨어져요. 전문 관리 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방 부동산 투자. 많은 분들이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지방으로 가볼까 하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지방은 선별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먼저 성공 사례를 볼게요. 대전 유성구, 세종시 일부, 부산 해운대구 같은 곳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요. 둘째, 산업 기반이 탄탄합니다. 셋째,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고 있어요. 2026년에 주목해야 할 지방 지역은 어디일까요? 부산, 울산, 경남 BUK 메가시티가 본격화되면서 이 지역 연결성이 좋아질 예정이에요. 특히 부산 기장군, 울산 중구 일대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도 긍정적인 요소예요. 대구 달서구, 경산시 일부는 투자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 신도시도 관심 있게 봐야 할 지역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곳들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절대 투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저렴해도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공급 과잉 지역도 위험해요. 향후 2에서 3년간 대규모 입주 예정인 곳은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 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도 피하세요. 특별한 성장 동력이 없으면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 투자 시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면 1.
인구 통계를 확인하세요. 최근 5년간 인구 변화를 봐야 해요. 2. 산업단지나 대학,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파악하세요. 3. 교통망 확충 계획을 확인하세요. KTX, 고속도로, 지하철 연장 등이요. 4. 구동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하세요. 같은 시 안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방 투자는 현지 정보가 중요해요. 온라인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직접 가보시거나 현지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전략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고령화 시대에 맞춘 장기 투자 전략이에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고령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소형 주택 수요 증가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대형 주택보다는 관리하기 쉬운 소형 주택을 선호해요. 둘째, 편의시설 접근성이 중요해집니다. 병원, 약국, 마트, 은행 등이 가까운 곳을 찾죠. 셋째, 임대 수요 증가입니다.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해 집을 팔고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어나요. 그럼 어떤 지역에 투자해야 할까요? 병원 밀집 지역이 유망해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근처의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실버세대 임대 수요가 안정적입니다. 복지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도 좋아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공원 등이 있는 곳이죠.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곳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아지거든요. 실제 투자 사례를 들어볼게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는 최근 실버세대 임대 수요가 크게 늘었어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이 가깝고 지하철 4호선 접근성도 좋거든요. 소형 아파트 임대 수익률도 5에서 6% 수준으로 나쁘지 않아요. 세금 대비 전략도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분산 투자를 고려해야 해요. 한 곳에 몰아서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해요. 3년 이상 보유하면 10%씩 공제율이 늘어나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놓치면 안 됩니다. 조건을 맞춰서 양도세를 아예 안 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장기 보유 전략의 핵심은 안정성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꾸준한 임대 수익과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노리는 거죠.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런 안정적인 투자가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 시간입니다. 2026년 투자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고 투자 결정을 내리세요. 첫 번째는 입지와 생활 인프라입니다. 교통 접근성은 어떤가요? 지하철역까지 도보 몇 분인지, 버스 노선은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생활 편의시설은 어떤가요? 마트, 병원, 학교, 은행 등이 가까이 있는지 봐야 해요. 향후 개발 계획은 있는지도 중요해요. 도로 확장, 역세권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플러스 요소죠. 두 번째로 살펴볼 요소는 수요의 안정성입니다. 인구 통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근 3년에서 5년간 인구 변화 추이를 봐야 해요. 산업 기반은 탄탄한가요? 주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대 수요는 어떤가요? 실제 전월세 매물과 수요를 비교해 보세요. 세 번째는 정책 방향입니다. 지역별 공급 계획을 파악하세요. 향후 2~3년간 얼마나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지요. 규제 변화 가능성도 봐야 해요. 대출 규제, 세금 정책 등이 바뀔 수 있어요. 지자체 정책도 중요해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총 투자 금액과 자기 자본 비중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대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금리 상환 방법, LTV 등을 확인해야 해요. 유지 비용도 고려하세요. 관리비, 세금, 보수비 등이 얼마나 들지 계산해 보세요. 비상 자금도 준비해야 해요. 공실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출구 전략입니다. 언제 팔 것인지 미리 계획하세요.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따라 투자 방식이 달라져요. 매도 조건을 정해두세요. 수익률 몇 % 이상이면 매도, 시세 대비 몇 % 오르면 매도 이런 식으로요. 세금 비용도 계산해야 해요. 양도세,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실제 수익을 봐야 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절대 피해야 할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첫째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 둘째는 신규 공급이 과도하게 많은 지역, 셋째는 교통 접근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지역, 넷째는 혐오시설 장례식장, 쓰레기 처리장 등이 인근에 있는 곳, 다섯째는 개발 제한 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규제가 심한 지역입니다. 마지막 핵심 질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부동산을 내가 지금 팔아도 후회 없을까? 만약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때 투자하세요. 반대로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26년 부동산 투자의 7가지 핵심 전략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실수요자든 갭 투자자든 장기 임대사업자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2026년은 변화의 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기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해 두시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